장수왕이 즉위한 413년. 당시 중국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난립하며 경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몇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되면서 유목민족이 세운 북조와 한족이 세운 남조가 대립하게 돼. 혼란기에 살아남아 강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들끼리 경쟁하는 시대이다. 유연, 북위, 송 모두 강성하니 세 나라에 적절히 조공하도록 하여라.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장수왕의 기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있는 기록들마저 대부분은 주변국에 조공한 기록들이라고 해. 그런데 조공이라고 하니 왠지 중국에 삥 뜯기는 느낌이 드는데 당시 고구려의 국력을 고려하면 조공이라는 의미는 상대국과의 정치, 문화, 군사 교류 등을 위한 외교 활동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해. 나는 세 나라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 주변국이 강대국일 경우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해. 사실 유연, 북위, 송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기는 하지. 그렇더라도 우리 고구려가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다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 어느 국가도 우리 고구려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거든. 435년 어느 날 북연 황제가 장수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어. 장수왕, 북위가 우리 북연을 공격하려 하니 고구려로 망명 신청을 하려 하오. 우리를 받아주시오. 딸린 식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분명히 고구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 북연과 고구려는 오랜 우방 국가로서 순망치 않의 관계로 볼 수 있지. 다시 말해 북연은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어. 북연 황제가 망명 요청을 한 이듬해 북위 황제가 고구려의 북연 침공 계획을 알려왔어. 장수왕, 우리 북위가 북연을 공격할 것이오. 고구려와는 싸우고 싶지 않으니 이번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오. 고민이 되는군. 망명을 받아들여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관여하지 말고 강대국 북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당연히 망명을 받아들여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의리를 지키려다 북위와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게다가 망명이라고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난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오랜 우방임을 명분으로 북연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하지만 단순히 의리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사옵니까? 북연이 지금은 저렇게 쪼그라들었지만 한때는 중국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이다. 그렇긴 하옵니다만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가진 뛰어난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북연의 인재들과 물적 자원은 고구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 일부가 망명 온다고 우리 고구려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북위가 북연의 수도 용성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어. 이에 고구려도 3만 명의 군사를 보내 북위군과 대치했어. 고구려군이 왔으니 고구려로 망명한다. 망명 행렬의 길이가 무려 80여리에 달했고 망명 인원도 약 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 기껏 북연을 정복했더니 모조리 고구려로 도망가 버렸구나. 그렇다고 고구려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장수왕, 우리 이러지 맙시다. 북연 황제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제 와서 북연 황제를 북위로 보낸다면 내 꼴이 우습지 않겠소.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한편 망명 온 북연 황제 풍홍은 아직도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양아치 짓을 일삼았어.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북연의 황제 풍홍이란 말이다. 아니, 나라 잃은 난민 주제에 어디 와서 행패야. 장수왕, 왜 나를 신하대하듯 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북연을 되찾는 걸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송으로 다시 망명을 가겠소. 거참, 북위 황제는 풍홍을 북위로 보내라 하고 풍홍은 싸가지 없이 굴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지금 상황에서 풍홍이 정말로 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풍홍이 송으로 간 후에 송 황제가 풍홍을 원래 땅으로 보내서 지원해 준다면 송 입장에서는 동쪽에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겠군. 그런데 우리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북연이 더 이상 우리 고구려의 우방이 될 수는 없을 테고 게다가 북위 황제가 풍홍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강하게 요청해도 거절했는데 이놈이 송으로 가버리면 북위 황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여봐라, 풍홍을 죽이도록 하라. 장수왕은 풍홍을 죽여 화근을 없애버렸어. 그러자 송 황제가 따지고 나섰어. 이보시오 장수왕, 풍홍이 내게 온다고 했는데 그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오? 그것은 미안하게 됐소이다. 대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전쟁에 쓸 말 800필만 지원해 주시오.
내가 말 800피를 보냈으니 그만 화풀고 앞으로도 잘 지내봅시다. 송황제는 말 800피를 얻어서 좋고 장수왕은 북위를 견제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외교였다고 볼 수 있어. 이후 장수왕은 북위와도 관계를 개선하며 당시 3대 강국인 유연, 북위, 송 세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로 장수왕 시절 중국의 강국들은 고구려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어. 3대 강국들이 이유 없이 우리 고구려를 놔두었겠는가? 사실 외교력도 외교력이지만 국력이 뒷받침되니까 덜이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야. 장수왕은 백제수도 한성을 점령하여 고구려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구축했어. 그 당시 장수왕의 나이가 무려 82세인데도 장수왕은 직접 전쟁에 출정하였다고 해. 참고로 장수왕이 죽은 해는 491년으로 그때 나이가 무려 98세였으며 재위 기간은 79년이었어.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이 물려준 넓은 영토를 지키며 고구려의 위상을 널리 떨치고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고구려를 훌륭히 이끈 왕이야.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장수왕이 어떠한 왕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